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DB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화상회의를 할 때 또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줌 사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면 공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쉽고 빠르게 화면 공유하는 방법부터 최근에 줌에서 업데이트되어 있는 소회의실을 진행을 할 때 메인 섹션으로부터 소회의실에 있는 참가자들에게 화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실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줌회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아니면 학교에서 호스트가 참가자들 위해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화면 공유 기능인데요. 이 화면 공유 기능은 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자,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이 초록색 버튼에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기본 기능에 보시면 자, 여러 가지 PC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듀얼 모니터라서 화면 1, 화면 2가 보여지는데 보통 모니터가 하나인 분들은 여기에 화면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화면을 누르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PC에서 바로 보여지는 화면이 참가자들에게 그대로 화면을 보여주고자 할 때 보여지는 화면 공유인데요. 자, 이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해보고 자, 다시 화면 공유를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화이트보드 기능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화이트보드를 누르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저희가 생각하는 하얀색 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팀별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판서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공유할 때 또는 팀별로 이 화이트보드 안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브레인스토밍처럼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이 화이트보드 기능을 같이 넣어서 주석 기능과 함께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영역들은 제가 PC에서 이미 열어놓은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에 보여지실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 줌 화면만을 열어놓고 다른 창들은 열어놓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영역들이 다 보여지지가 않으세요. 그러니 내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자료를 공유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미리 웹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이렇게 창을 띄워놔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화면 공유를 할 때의 꿀팁. 저희가 아까 이 화면 부분에서 공유를 했을 때 바로 PC 화면이 보여졌었죠. 그 PC 화면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보여진 상태에서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모두가 다 화면 공유를 한다면 저의 개인정보, 아이디나 비밀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되기가 쉽겠죠. 그러니 꼭 기억해야 할 순서는 내가 미리 화면 공유를 하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미리 로그인하고 접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공유를 나중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 하나만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현재 이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볼 거예요. 자, 화면을 공유를 하고 네, 그럼 이렇게 제 PC에서 보여지는 바탕화면이 참석자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웹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제가 네이버에서 자, 로그인을 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그 네이버 안에 제가 저장해 놓은 파일을 화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PC 화면을 공유하는 순간부터 네이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참석자들은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리 화면 공유를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이 웹사이트의 모든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리고 나서 화면 공유를 하시면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웹사이트를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요. 이 웹사이트 공유를 할 때 가장 포인트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그 동영상의 소리까지도 참가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방법은 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미리 제가 열어놓은 웹사이트의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제 화면에서, 호스트의 화면에서는 오디오 소리가 들리지만 각각 다른 장소에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이 오디오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아래에 있는 소리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가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소리 공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다른 참가자들도 각각 다른 장소에 있지만 이 동영상의 오디오까지도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소리 또한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동영상을 분명히 화면 공유를 했는데 미처 소리 공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공유 중지를 하고 처음부터 화면 공유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면 공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를 자, 선택을 하고 소리 공유를 하고 공유를 하는데 내가 동영상이 있는 웹사이트를 화면 공유를 할 때 앞에서 소리 공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 이 더보기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소리 공유를 눌러주시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오디오까지 들으실 수 있는 소리 공유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화면 공유의 고급 기능인데요. 자, 고급에 들어오니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자, 베타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제 영상 중에서 비디오 관리를 할 때 뒤에 있는 배경을 가상 배경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화면 공유를 할 때도 내가 발표를 하는 PPT를 뒤에 있는 가상 배경으로 꾸밀 수 있는 버전입니다. 물론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셔야지 이 베타 버전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를 가상 배경으로 설정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 PC에서 어떤 PPT 자료를 배경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떠세요? 놀랍죠? 자, 제가 선택한 이 PPT 자료를 가상 배경으로 띄워놓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지면서 참가자들에게 집에서 강의를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물론 자, 이렇게 제 얼굴을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마음대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자 할 때 이 줌에 있는 PPT를 가상 배경으로 하는 이 화면 공유를 적용을 하시면 아주 유익하게 화상회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고급 기능에 있는 화면 일부예요.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내가 PC에서 보여주고 싶은 화면의 한 부분만을 확대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화면 일부를 선택하고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화면 전체 중에서 저는 이 부분만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초록색 테두리 안에 있는 영역만을 화면의 일부분으로서 화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은 여기에서 공유 중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컴퓨터 오디오라는 부분은
제 컴퓨터에서 오디오만 참가자들에게 송출하고 싶으실 때 그때 활용하시는 화면 공유이고요. 저희는 파일 부분을 보면요. 제가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 중에서 중요한 파일들을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일이 들어있는 저장 공간을 선택을 해서 파일을 화면 공유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간단하죠. 자, 내가 원하는 화면을 공유를 할 때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화면 공유하고 기본이나 고급에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선택한 후에 공유하기, 그리고 공유가 다 끝났으면 공유 중지를 누르시면 다시 줌 화상회의의 메인 섹션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호스트만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참가자들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요? 호스트가 참가자에게 권한을 준다면 참가자들도 회의 중에 본인의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방법은요. 호스트가 보안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이 부분에서는 참가자들도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공간이에요. 채팅, 이름 바꾸기, 음소거 비디오 이런 것들을 호스트가 참여자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행사하려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위에 화면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보안에 들어가셔서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참가자들도 자신이 발표하는 순간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화면 공유 위에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화면 공유를 할 때 오로지 한 사람만이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를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이하늘 씨도 있고 아래에 김하늘 씨도 있으시죠. 이 두 사람의 참가자가 동시에 화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순서를 호스트가 교차를 해서 바로바로 처음에는 이하늘 씨 화면 공유, 두 번째는 김하늘 씨의 화면 공유를 교차를 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한 사람이 한 다음에 끝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수월하긴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화면 공유의 옵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참가자는 몇 명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게 회의 진행에 있어서 더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화면 공유를 호스트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참가자에게도 권한을 줄 것인지를 바로 이 고급 공유 옵션에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호스트만의 일방적인 강의 형태의 줌 화상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호스트만 화면 공유를 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참가자들하고 같이 쌍방의 줌 화상회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모든 참가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A라는 참가자가 화면 공유를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에게 화면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이 밑에 있는 질문인데요.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를 시작할 수 있나요? 호스트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화면 공유를 하고 싶은 다른 참가자가 공유를 중지시키고 본인의 화면 공유를 띄울 것인지 그 선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참가자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호스트인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열어놓은
이 PPT를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화면 위에 공유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누구의 화면을 보고 있는지가 바로 보여지시는데요. 이때 이 서하늘 시인 참가자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화면 공유를 눌렀을 때 호스트가 다른 참가자가 공유를 새로 시작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자가 이미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화면을 중지를 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예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서하늘 시 참가자는 어떤 화면을 공유를 할 것인가? 자, 그것을 이렇게 화이트보드로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 자, 이렇게 보시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자, 서하늘 씨가 공유를 한 이 화면 공유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즉, 여기에서 호스트가 화면 공유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호스트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참가자에게 줄 것인지, 그리고 이 참가자의 공유 중지 권한 또한 호스트가 화면 공유 중지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참가자가 본인의 화면 공유를 보여주고 싶을 때 이미 화면 공유 중인 참석자의 화면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참가자에게 줄 것인지에 따라서 화면 공유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줌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화면 공유 이야기인데요. 기존에는 호스트가 참여자들을 각각 소회의실로 보내서 소회의실에서 팀별로 무언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호스트에 있는 화면 공유가 보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즉, 소회의실에 참여된 그 사람들끼리만 화면 공유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줌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호스트가 있는 메인 섹션에서 보내는 화면 공유도 소회의실에 각각 있는 참여자들에게 화면 공유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소회의실에서 예를 들어서 자, 2개의 소회의실 만들고 자, 방을 한번 만들면요. 자, 이렇게 참여자들은 자, 회의실 몇 번 방에 본인이 초대가 되었는지 참가를 해야 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참가를 한번 눌러보면요. 소회의실을 지금 열어놓은 상태예요. 기존에는 여기에 있는 이 소회의실에 있는 참석자들만 화면 공유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호스트가 소회의실에 있는 참여자들에게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면요. 자, 어떤 화면을 보낼 것인지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새로 생겼죠? 자, 아까 처음에 화면 공유를 할 때는 없었던 항목이 보여지시나요? 자, 소회의실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호스트가 소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소회의실의 공유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메시지는 호스트가 화면 공유하는 내용이 각각 다른 방에 있는 소회의실의 참여자들에게도 동시에 화면 공유가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PPT 자료 등 이런 파일들만 화면 공유가 되고요. 비디오나 또는 소리 공유가 진행되는 오디오는 공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나 PPT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는 부분,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있는 장면이 정지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이야기는 이미 소회의실에서 모여있는 참가자들께 화면 공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호스트가 모든 소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면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이 소회의실에 있는 화면 공유는 중지가 되고 호스트가 진행하는 화면 공유가 보여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즉, 호스트가 메인 섹션에서 화면 공유를 할 때 참가자들의 컴퓨터 사양에서도 이미 줌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지
호스트의 화면 공유가 소회의실에 있는 참가자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자, 여기에 보시면 나의 아이콘 보여지시나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셔서요. 자,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새 버전은 5.70 버전인데 현재 저의 이 노트북에 있는 버전은 지금 5.6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줌 회의 도중에는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자는 회의를 아예 종료를 하고 난 상태에서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다시 되었고요. 자, 회의에 한번 참여를 다시 해볼게요. 회의에 나갔던 참여자를 다시 다른 방으로 자, 회의에 초대를 하고요. 자, 그럼 참여자도 업데이트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 공유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보여지는 자, 자료를 선택을 해주시고 소회의실의 공유, 자, 공유를 한번 눌러볼게요. 공유. 네, 그러면 이렇게 자, 호스트가 메인 섹션에서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자, 노트북에 있는 참가자도 이렇게 호스트가 공유한 화면이 바로 보여지시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아직까지는 이 줌에서 업데이트된 호스트의 화면 공유가 소회의실에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노트북이나 PC로 줌 회의를 참여를 할 때 자, 소회의실에서 미팅 중이어도 호스트가 화면 공유를 한다면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참가자에게는 호스트의 화면 공유가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화상회의 줌을 통해서 화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쉽고 자세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